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국내 첫 발사장으로 나로호에 이어 국내 첫 자력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 등 성과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로우주센터는 누리호 발사와 달 탐사 계획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핵심 시설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국내 첫 우주 관문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 자체 발사장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의 첫 우주 발사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순수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첫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이곳은 발사 기지에서 지금은 이제 실제 개발에 또 가장 최첨단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나로우주센터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21년 독자 개발한 엔진 기술이 적용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2024년까지 해마다 자체 제작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이를 위해 제2발사대 건설도 진행 중입니다. 2030년 달 탐사 계획도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는 2025년 영구 관측용 소형 로켓을 개발하는 과학로켓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나로우주센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체들도 역시 어떤 우주 산업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체들도 이곳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유일의 우주 관문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로우주센터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의 과정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지난 13일 여수에 추락한 SR-20 경비행기는 3년 전 무안에서도 추락해 3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종의 경우 국내에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프로펠러 등 기체의 주요 부품은 국내에서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R-20 기종 경비행기가 여수의 한 야산에 추락한 것은 지난 13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지점이 민가와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무안에 추락한 같은 기종의 경비행기는 3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경비행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과 직결된 경비행기의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사고가 난 SR-20 기종의 경우 프로펠러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로펠러 소재가 기존 알루미늄 대신 새로운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전문 기술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교육용 경비행기의 30% 이상이 SR-20처럼 국내 수리가 불가능한 복합 소재 프로펠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기관을 대신해 경비행기를 소유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체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행기 정비 인프라가 미약한 국내 현실에 대해 전문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이제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본인이 정비하던 항공기가 네네. 당연히 그 정비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네네. 다만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SR-20 기종을 포함한 교육용 경비행기는 모두 129대.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기체 수리와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의 인구 증가폭이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내 인구가 15만 6,5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매년 100명 단위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보육 환경 조성과 청년층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학계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구 활력 증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무상 공동 방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경지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방제 효과가 큰 드론을 무상으로 영농 현장에 투입해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을 돕고 영농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오늘 2021년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별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해 드론 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자투리 공간에 숲이 조성된다면 어떨까요? 광양시가 명상숲이란 이름으로 교육시설마다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작은 숲속으로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낯선 식물에 대한 어색함이 어느덧 호기심으로 바뀌고 선생님의 답변에 귀를 세워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청량함에 더위도 있고 잠시나마 지친 마음까지 달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자투리 땅에 조성된 이곳은 이른바 명상숲.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명상숲은 현재 10여 곳까지 확대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된 학교마다 교목과 함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 도심 속 청정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편안한 쉼터와 놀이 공간이 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공간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상숲 조성은 학교뿐 아니라 주변 도심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 맞춘 수종 선택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주민 쉼터로서 역할은 물론이고 적게는 수백 그루에서 많게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조성되다 보니 부족했던 녹지 공간 확보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완충지대 역할도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도와 학생들의 호응도 그리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숲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연학습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 계획과 사업 실행까지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곁들여지면서 정책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지역에서 생산된 고유 수종들이 점차 확대될 수 있어 숲의 확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민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명상숲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이번 사업이 도심 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이란 결실을 맺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오늘 2024년까지 모두 169억 원을 투입해 전남 테크노파크 마그네슘 생산동에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도 국비로 18억 4천만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내년부터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상용화 지원센터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탈락했던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국내 철강업계 고로 잔존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어제 발족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고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배출량, 해외 제철소의 고로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오는 8월까지 운영되며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과 광양만 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위험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세금인데 군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는 너무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이착륙을 반복하는 공군 전투기 탓에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벌여 825억 원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면 1,17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한 번의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수백억 원씩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수록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항에 얼른 이사 간다더니 얼른 가지도 않고
여기가 이사를 가야 우리가 살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비행기 한번 뜨면. 여기에다 광주 광산구 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국방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결할 때까지 소극적인 업무 지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의 훈련들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는 전투 비행기의 영공 방위 일부분만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소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쯤이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규모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역의 연주가들로 구성된 연주팀 앙상블 여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금노상과 함께 클래식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오는 30일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연주회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사의 설명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소록도의 천사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자 100만 명 달성이 이달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현재 91만 5천여 명의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달 안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27일부터 싱가포르 세계 간호학술대회 등지에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위성을 알리는 국내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한편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행정비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정고흥연대회의는 어제 고흥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밸리 부지 관련 비리 등의 핵심 피의자이면서도 모함을 주장하고 있는 박 전 군수를 구속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서 강한 햇살이 내리쬐서요. 한낮에 서울이 28도 등 대부분 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짝 막더라도 내일은 다시 비구름이 등장합니다. 비가 등장해서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에서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인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마의 시작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직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잠깐 영향을 주겠고요. 7월 초에는 중부와 그 밖의 내륙 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충북과 경남 또 전남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0.1도 등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